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5분 전후의 예습 영상 8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5분 전후의 예습 영상 8편만 시청하시면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21세기 주역점이라고 엔터하시면 관련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평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시는 교포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 적천수 821회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모까지 왔습니다. 한 가지 먼저 공부를 하기 전에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모일주 혹은 이모월주, 이모시주 60간지를 공부를 합니다. 하면서 먼저 그 천간과 지주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임수를 공부하고 오화를 또 따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주 하나를 가지고 댓글에 문의를 하십니다. 천간오행 하나 혹은 지지오행 중에 하나 혹은 댓글 하나를 가지고 사주 이야기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결코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일주나 월주, 시주 하나를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에게는 일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그 점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주 전체를 감명하기 위해서 천간오행, 예를 들면 임수, 지지오행, 예를 들면 오화를 공부하고 이모라는 일주 혹은 월주 그 기둥을 공부를 해서 또 나머지 기둥과 맞춰보면서 사주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주 하나를 가지고 질문하는 예의 없는 짓은 제발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수는 천간으로 봐서 계수 임수가 바로 천간의 오행입니다. 천간의 오행에는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여러 개의 오행이 있습니다만은 임수는 바로 9번째 오행입니다. 북방을 뜻하고 간사하고 선비라는 의미도 있고 똑똑하다는 의미도 있고 간사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원래 임신이라는 글자 임수와는 다른 글자지만 임이라는 글자와는 다른 글자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간 9번째 오행인 임도 아이를 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생각이 깊고 마음이 깊은 편인데 행동력이 부족한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임수는 겨울, 차가움, 어두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임수는 양의 수입니다. 천간에는 개수와 임수, 쉽게 말하면 수오행이 둘입니다만은 임은 양의 수이고 개는 음의 수입니다. 천간
가벌병정 모기 경신임계 열자는 모두 양과 음으로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수는 바다와 호수 같은 큰 물, 넓은 물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개수는 가랑비 혹은 수돗물 같은 개수는 그런 상대적으로 작은 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수와 개수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임수는 바다나 호수처럼 큰 물을 말한다, 이런 개념적으로 이해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수인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강이나 호수 큰 물이 큰 흐름에 따라서 잔잔하게 움직이지만 대단히 지혜롭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에 큰 호수 동정호에 물이 있지만 그 우리나라의 서울보다도 더 큰 동정호의 호수의 물도 서서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유연하게 움직이지만은 서서히 느끼지 못할 정도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임수의 특징입니다. 물론 임수도 급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만 임의 특성 자체는 서서히 움직이면서도 유연하게 움직인다. 양자강의 물이 바로 임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수는 도량이 대단히 넓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순리대로 흐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임수는 유랑자의 뜻 혹은 복이 늦게 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임수는 제비처럼 옷을 잘 입는 모습, 제비처럼 날렵한 모습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임수가 많이 든 사람은 큰 물이 오는 모습의 이기도 하지만 물장사, 술장사, 그런 흐름과 관련된 장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통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한다, 물을 많이 쓰는 직업을 많이 한다 라는 경우가 바로 임수에 해당됩니다. 임수의 또 다른 모습은 유랑자이기도 하고 도적이기도 하고 큰 도적놈이 임수에게 많다라고 합니다. 임수의 이제까지 의미, 물적 모습, 사람의 모습, 그리고 상의 모습, 우리가 그려지는 모습을 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수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면 깊이를 알 수 없다. 임수는 대단히 깊습니다. 그리고 깜깜하고 검기 때문에 속을 알 수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속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능글 맞은 것이 아닌가, 음탕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남들은 밖에서 그런 생각을 상대편에 대해서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한다는 것입니다. 임수는 한번 거세게 움직이면 난폭하고 공격성이 있기도 하고 다혈질도 있습니다. 아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렇지 않다. 부정적일 때는 난폭성, 공격성, 아집, 다혈질 같은 것이 나타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임수가 한번 수가 틀리면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상대를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전혀 엉뚱한 일을 벌이기도 하는 것이 임수의 특징입니다. 임수는 행동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행동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긋하게 움직이는 모습, 안 보이는 모습이 있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모의 기둥에 있는, 이모의 지지에 있는 오화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래 오화는 양화입니다. 오화는 양화지만은 우리가 사용이 될 때는 음화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모, 갑오, 바로 양의 청간과 짝이 되어서 양화지만 사용이 될 때는 음으로 사용이 된다. 우리가 이 사주에서 음양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음양의 이야기를 할 때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6월에도 낮에는 양이요 밤에는 음이요, 7월에도 낮에는 양이요 밤에는 음이요, 아무리 7월이라고 하더라도 한겨울엔 차가운 것처럼 기운이, 어떤 오행의 경우는 음양의 기준이 대단히 복잡하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이 5는 1년으로 보면 양력 6월 6일부터 7월 6일, 하루의 기준으로 보면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이 오화입니다. 우리가 12시를 옛날에는 오시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이조시대, 고려시대에 오시라고 쓰는 것과 우리가 쓰는 12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해가 정중앙에 왔을 때 그것을 횡도라고 하고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횡도는 사주 명리에서의 보는 평면적인 지구의 모습을 가지고 보는 것이 횡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천간에서 태양이 우리의 중심이 왔을 때는 서울의 기준은, 서울 종로의 기준은 12시 32분 2초 3초, 대전의 경우는 12시 30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표준시가 바로 동경 135도의 표준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경 127도 30분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를 대전이나 서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동경 135도인데 134도 30분 정도의 위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127도입니다. 예, 127도의 위치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135도와는 30분 거리의 차이가 있는 점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바로 효고현 아카시시의 표시간이 바로 위치가 동경 135도입니다. 어떤 사람들, 특히 명리를 한다는 사람도 우리가 천문에도 관한 지식이 좁으니까 동경 135도를 동경이라고, 동경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말은 대놓고 하진 않지만 지식이 짧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어쨌든 오시는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 정도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불을 뜻합니다. 오 안에는 병기정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습니다. 병화도 화요, 정화도 화요. 기토는 병화와 정화를 받아주기 위해서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오는 불덩어리 그 모습 자체입니다. 오는 봉화틀을 말합니다. 봉화, 옛날에 봉화불을 올리는 것을 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봉화란 개념이 없으니 그냥 양력으로 보면 6월 6일부터 7월 6일 한여름의 모습이라고 보시고 이해하시고,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12시 30분쯤이 바로 오시다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자수가 올 때 좌우충하면 충격이 대단히 큽니다. 오화가 흔들리면 병기정이 모두 흔들리고, 오화가 흔들리면 임수까지 흔들리니, 왜냐하면 임수의 재성이 오화이기 때문에 아내가 흔들리면 남편까지 흔들리고,
이런 모습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사건이 발생됩니다. 자가 올 때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화는 대단히 강합니다. 강하고 화의 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옆에 사화가 오거나 혹은 인목이 오거나 술토가 올 경우에 혹은 오화 옆에 사가 오거나 미가 올 때는 방합으로 인이나 술이 올 때는 삼합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오의 물적인 것을 보면 오는 말입니다. 물론 이모 자체는 금은 말입니다만은 오만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오만의 의미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오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불덩어들이 모여서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적극적인데 오화는 불이 타서 오를 때는 아주 강력하게 타오르지만 꺼질 때는 적막강산이라는 모습도 있습니다. 오는 우리가 말하는 화개살의 모습이 화개가 아니고 도화의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도 하고 화려할 때는 대단히 화려합니다만 한때만 화려한 경향이 있다. 봉화가 하늘에 오를 때는 강력하게 오르지만 봉화가 끝나고 꺼지고 나면 적막강산이다 라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오는 봉화, 봉화터, 편지, 전화, 인터넷, 택배, 소식 전달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화가 있는 분은 이런 여기저기 많이 움직이는 것, 역마의 성을 가진 직업, 택배, 배달, 승무원, 항공사직원 같은 분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나의 뜨거운 기운을 소진시키면서 밖으로 빼내니 그런 직업이 내한테 맞을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화는 본디 양화지만 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양이 음으로 쓰이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모라고 하면 천간 치지가 모두 양이구나, 양팔통이겠구나, 이렇게 양육통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화가 있다고 해서 음화가 있으니까 양육통이 아니다, 양팔통이 아니다 말하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지지의 경우는 오미 합이 됩니다. 물론 화의 문제는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지는 그냥 오미 합이 된다는 것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지지의 경우는 합은 되지만 본래의 성질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삼합인 인호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천간의 경우는 합이 될 경우에는 일간을 제외하고는, 일간이 자기의 본성을 잊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일간을 제외하고는 합이 되는 오행의 성질로 변하는 특성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부를 계속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화의 또 다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화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희생정신, 봉사정신이 대단히 강합니다. 친화력도 강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성격은 내가 나를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난폭하고 적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대단히 능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이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포기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오화는 다른 천간의 기운을 가진 왕지입니다. 오는 바로 토의 기운도 가지고 있다. 오화, 미토 안의 기운은 안에 기토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조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 오를 보면 봉화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막이나 열기에 가득 찬 흙도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화의 자운이 오면 좌우충이 대단히 격렬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수술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운이 올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원국에 예 자수가 있을 때에는, 예 녹음 중입니다. 자수가 있을 때는 강한 충격이 올 수 있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화 옆에 사가 오거나 오화 옆에 인목이나 술토가 와서 방합이나 삼합이 성립될 때는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 길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간에 전화도 오고 CJ 택배 기사님이 와서 우리가 출판물을 서점으로 배송하기 위해서 책도 가져가면서 하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대형 서점에서 주문하는 책을 가지러 기사님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저기가 영상을 10분 정도로 보통 하는데 지금 20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모의 개념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의 지지 오화에는 병기정이라는 지장간이 들어 있습니다. 병은 편재, 정은 정재, 노광의 모습입니다. 노광이란 것은 오화에서 바로 병화를 볼 때 왕이요, 오화에서 정을 볼 때 녹이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좌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토 정관은 녹이 됩니다.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병기정의 경우는 왕자, 녹좌, 녹좌라 노광 덩어리라서 오화는 대단히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에서 오를 볼 때는 12운성으로 태가 됩니다. 느긋하고 급하게 움직이는 성격이 아닌 것 같지만 오 안에 들어있는 병기정이라는 속성 때문에 이모는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모는 사실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일간임과 지장간 정화가 정임합을 하고 이것을 안명합이라고 합니다. 일간임이 지장간인 병화와 안명충을 하고 충을 하고 이것을 안명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모라는 사람은, 이모라는 기둥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둥은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화평도, 현침, 의마심원, 비인, 이런 미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도, 구추방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내용에 관해서는 깊이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추방해, 평도, 당화, 현침에도 나름대로 논리나 기본 원리가 있다는 점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기본 논리나 원리를 아시고 싶은 분은 책을 구입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그것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다 못 드리는 점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모는 재관이 지장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병화 정화는 재성이요, 기토는 관성입니다. 재관이 들어 있어서 이모는 대단히 좋은 모습도 갖고 있지만 신유공망이라서, 인성공망이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 명예가 더럽혀지는 경우도 있다. 내 명예가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까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공망이란 것은 우리가 일반 자평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망은 대단히 잘 쓰입니다. 사주가 잘 돌아갈 때는 공망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통관이 좋을 때는 공망이 문제가 없는데 사주가 잘 돌아가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에는 공망의 효력이 대단히 잘 먹혀 들어간다 하는 점도 또한 아셔야 합니다. 오늘 너무 길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간에 전화도 오고 택배 기사도 오고 해서 여러 가지 혼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10분 이내에 하려고 하는데 또 상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때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25분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